제7장 증기 조절 밸브 개요와 과열 저감의 필요성. 다음은 과열 저감기 개요 및 설계 요건 부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증기 조절 밸브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증기 조절 밸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증기의 과열을 낮추는 과열 저감 장치,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조정하는 증기 컨디셔닝 밸브, 그리고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입니다. 과열 증기는 기계적 동력을 만드는 데 매우 뛰어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온도를 크게 낮춰 포어점에 가깝게 만든 증기가 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열을 주고받는 열전달 응용이 그렇습니다.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스로틀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기는 과열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하류의 제품이나 설비가 열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온도를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과열 저감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열 저감기는 증기 흐름 속으로 미리 정한 양의 물을 제어해 분사함으로써 증기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장치입니다. 과열 저감을 효율적으로 이루려면 과열 저감기를 해당 응용에 맞게 정확히 설계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장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열적 유동 동역학 변수들과 잘 맞물려야 제 역할을 합니다. 물의 분사량을 제어한다는 것은 곧 증기의 온도를 제어한다는 뜻이고, 이를 위해 온도 제어 루프를 사용합니다. 이 루프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하류에 설치된 온도 감지 장치가 있고, 측정된 온도를 원하는 설정점과 비교해 해석하는 컨트롤러가 있으며, 컨트롤러가 비례하는 신호를 물 제어 밸브와 액추에이터 조립체로 전송해 필요한 물의 양을 계량합니다. 특정 과열 저감기 설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러 물리적, 열적, 기하학적 인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열 저감기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가운데 어떤 것은 누구나 알아챌 만큼 명확하고 어떤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자가 장치 자체와 그것이 설치된 시스템의 성능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효율적인 과열 저감기 운전을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인자는 해당 응용에 맞는 올바른 설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과열 저감기는 형상과 크기가 매우 다양하며 시스템 환경의 한계 안에서 원하는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에너지 전달 방식과 기계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림 7-1은 과열 저감기 설치의 여러 변형을 보여줍니다. 사용 가능한 과열 저감기 종류별 차이와 기대 성능은 뒤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증기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과열 증기 제거 장치의 전형적인 설치 형태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과열 저감 기술 및 수량 산정 부분입니다. 과열 저감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파라미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설치 방향, 분사수 온도, 배관 크기, 증기 속도, 그리고 장비 턴다운 대 시스템 턴다운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설치 방향은 자주 간과되지만 시스템 성능의 결정적인 인자입니다. 과열 저감기를 올바르게 배치하는 것이 장치의 형식 자체보다 운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치에서 최적의 방향은 수직 배관에서 흐름이 위쪽으로 향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설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밖에 방향 관련 인자로는 물 분사점 하류에 존재하는 배관 피팅, 엘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배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림 7-1이 과열 저감기 설치의 여러 변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술적 측면은 분사수의 온도입니다. 분사수 온도는 과열 저감기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논리적인 통념과는 어긋나지만 냉각에는 오히려 고온의 물이 더 유리합니다. 분사수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의 유동 특성과 열적 특성이 함께 개선되며 이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온의 분사수가 개선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액적의 크기 분포, 기화에 필요한 자멸, 그리고 기화율입니다. 분사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세 영역이 모두 개선되어 시스템 전체 성능이 향상됩니다. 한편 분사하는 물의 양은 기화에 걸리는 시간에 정비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열전달 과정은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사수의 양이 완전한 기화와 열적 안정에 이르는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입구 증기유량 Q1의 함수로 필요한 분사수량 QW를 구하려면 간단한 열평 형식을 사용합니다. 식은 QW 질량이 Q1 곱하기 H1 빼기 H2를 H2 빼기 HW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여기서 Q는 ppH 단위의 질량유량이고 H는 각각 입구, 출구, 그리고 분사수에서의 개별 엔탈피 값입니다. 그림 7-2는 분사 침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무된 냉각수가 주 증기 흐름 속으로 얼마나 깊이 침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가문기 초기 사이징에서 분무 수량을 출구 증기유량 Q2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입구유량 Q1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달리 Q2는 입구 증기유량에 가문용 분무수를 더한 출구 측 유량입니다. 이때 질량 기준 분무수량 QW는 Q2의 입구 엔탈피 H1에서 출구 엔탈피 H2를 뺀 값을
분무수 엔탈피 HW에서 H1을 뺀 값으로 나눈 B를 곱해 구합니다. 사이징을 위한 기본 CV 계산을 하려면 질량 기준 QW를 최적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영국 단위에서는 질량 기준 QW에 0.1247을 곱하고 분무수 밀도 ρW로 나눕니다. 여기서 최적 기준 QW의 단위는 GPM이고 ρW는 분무수 밀도로 다니는 파운드 매스 퍼 세제곱피트입니다. 이렇게 환산한 뒤 각 조건마다 CV는 최적 기준 QW의 비중 SG를 가문기 양단 차압 델타 PDSH로 나눈 값의 제곱근을 곱해 구합니다. SG는 분무수의 비중이고 델타 PDSH는 제한된 가문기 양단의 압력차를 의미합니다. 새 가문기 설치를 설계할 때 적절한 성능을 위한 또 다른 고려사항인 배관 크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라인 사이즈가 커질수록 분무의 침투 속도와 유동 흐름 내 커버리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그림 7-2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일점 분사형 가문기 중 일부는 노즐 에너지가 부족해서 배관의 전체 유동 단면적에 걸쳐 분무를 분산시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분무 패턴이 붕괴되고 열적 성층화가 발생합니다. 즉 관행된 중심 코어가 과열 증기에 둘러싸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열적 성층화 해소와 증기 속도의 영향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층화 현상은 보통 유동이 여러 번 배관 방향 전환을 거친 후 사라지지만 제어계나 공정의 한계 안에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 배관의 고에너지 다중노즐 유닛을 적절히 배치하면 보통 열적 성층화의 형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기의 최대 및 최소 속도는 물의 혼합 성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속도가 물이 증기와 섞이는 데 쓸 수 있는 체류 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속도가 너무 높으면 물이 엘보나 T 같은 배관 장애물을 만나기 전에 섞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최대 속도는 보통 초당 150 내지 250피트, 즉 초당 46 내지 76m 범위입니다. 최소 속도 한계와 자주 오해되는 턴다운 개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최소 속도가 너무 낮으면 난류가 줄어들어 물방울이 증기 속에서 보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증기 속의 보유 상태로 머물 수 있는 최소 증기 속도는 약 초당 30피트, 즉 초당 9m입니다. 이보다 속도가 낮은 용도에서는 벤툴이나 무화용 증기를 제공하는 가문기로 적절한 혼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문 분야에서 가장 남용되고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가 턴다운입니다. 밸브 같은 최종 제어 요소에 적용할 때 턴다운은 제어 가능한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단순한 비를 뜻합니다. 턴다운은 때때로 레인지어빌리티와 혼용되지만 실제 성능을 비교할 때는 그 정확한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가문기 턴다운의 본질과 함께 고려할 부속 요소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문기는 최종 제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능은 시스템 환경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 턴다운은 장비의 경험적 유량 변동보다는 시스템 파라미터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아무리 좋은 가문기라도 부실한 시스템의 결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장비는 각자의 장점에 따라 평가하고 그에 맞게 가중치를 두어야 합니다. 노즐 설계 기술이 향상되면서 파이프 라이너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어졌습니다. 다만 수원의 입자 품질에 따라 인라인 스트레이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계산과 권장사항은 적절한 가문기 설계와 크기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노즐 디자인 및 제어 방식 부분입니다. 가문기 선정 시 고려할 기준과 첫 번째 대표 설계인 고정 형상 노즐 설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선정은 여러 적용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소에서 최대 부하 요구에 대한 레인지어빌리티, 최소 증기 속도, 가문기 이후의 직관 길이와 온도 센서까지의 거리, 증기 배관 크기, 그리고 물과 증기 사이의 차압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가문기 설계 중 고정 형상 노즐 설계는 그림 7-3에 나와 있으며 단일 또는 다중의 고정 형상 분무 노즐을 갖춘 단순한 기계적 모아식 가문기입니다. 거의 일정한 부하 변동이 있는 용도를 위한 것으로 레인지어빌리티는 최대 5대1까지이며 최적 조건에서는 초당 14피트까지 낮은 증기 유속에서도 적절한 모아가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표준 설치는 6인치 이상의 증기 배관의 플랜지 분기 연결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조적 변경 없이 고정된 형상을 가진 노즐의 상세 설계 도면입니다. 고정형 노즐 디자인의 적용 한계와 제어 방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디자인은 구조가 단순한 만큼 큰 CV 요구 사양, 즉 대용량 분사가 필요한 응용에는 보통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유닛 자체에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서 외부에 별도의 물 제어 밸브를 두어야 합니다. 이 외부 밸브가 분사수의 유량을 계량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하류 증기 배관에 설치된 온도 센서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즉, 측정된 온도에 따라 외부 물 제어 밸브가 열리고 닫히면서 주입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온도 제어 루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가변형 노즐 디자인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7-3은 앞서 본 고정형 노즐을, 그림 7-4는 지금 설명드릴 가변형 노즐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가변형 노즐 디자인 역시 기계적으로 물을 무화시키는 디서퍼이터인데 하나 이상의 가변 기하 방식, 그리고 배압으로 작동하는 분사 노즐을 사용합니다. 노즐의 기하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부하 변동을 제어할 수 있고 그 가변 비율인 레인지어빌리티는 20대 1까지 가능합니다. 모하 성능은 최적 조건에서 초당 14피트라는 낮은 증기 유속에서도 적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표준 설치는 8인치 이상의 증기 배관에 플랜지 분기 연결티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정형과 달리 큰 CV 요구 사양에도 제공됩니다. 운전 조건에 따라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 노즐의 설계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기완결형 디자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가변형 노즐 디자인도 외부 물 제어 밸브를 통해 하류 증기 배관 온도 센서의 신호를 기준으로 물 유량을 계량합니다. 이와 달리 자기완결형 디자인은 그림 7-5에 나타난 것처럼 보통 외부 물 제어 밸브가 수행하던 기능을 유닛 내부에 통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내부 제어 요소는 제어 케이지 안에서 액추에이터에 의해 움직이는 플러그를 가지고 있고 이 액추에이터가 하류 증기 배관의 온도 센서 신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계량된 물은 가변 기하 노즐로 전달되어 증기 배관으로 들어가면서 모화됩니다. 외부 보조 장치 없이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독립형 설계 방식입니다. 자기완결형 디자인의 성능 특성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닛은 내부의 고유 제어 요소와 가변 기하 노즐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높은 수준까지의 부하 변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어빌리티는 25대 1까지 가능합니다. 모하 성능은 역시 최적 조건에서 초당 14피트까지 낮은 증기 유속에서도 적정하게 확보됩니다. 표준 설치는 8인치 이상 증기 배관의 플랜지 분기 연결티를 통해 이루어지며 CV 요구 사양은 중간 정도 범위에 대응합니다. 증기 무화형 디자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7-5는 앞에 자기완결형을, 그림 7-6은 지금 설명드릴 증기 보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 디자인은 분사수를 빠르고 안전하게 모화하기 위해 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기 유속이 낮은 배관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모화에 쓰이는 증기는 보통 주 증기 라인 압력의 2배 이상으로 분사 노즐 챔버 안에서 물과 만납니다. 이때 팽창하는 모화용 증기의 에너지가 물을 매우 작은 액적으로 분쇄합니다. 이렇게 작아진 액적은 증기로 더 빠르게 전환되고 낮은 증기 유속에서도 물이 부유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어 안전한 기화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증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제어 성능을 높인 증기 보조 설계 방식입니다. 증기 무화형 디자인의 적용 범위와 부가 요건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압 증기를 무화에 쓰는 덕분에 이 디자인은 최적 조건에서 초당 약 4피트, 즉 초당 1.2m라는 매우 낮은 유속에서도 물을 증기에 적절히 혼합할 수 있습니다.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폭도 매우 커서 레인지어빌리티가 50대 1까지 가능합니다. 표준 설치는 8인치 이상의 증기 배관에 플랜지 분기 연결티를 통해 이루어지고 CV 요구 사양은 중간 정도 범위에 제공됩니다. 다만 이 디자인은 하류 온도 센서 신호로 물 유량을 계량하는 외부물 제어 밸브가 필요하고 추가로 무화용 증기 공급을 위한 별도의 온오프 밸브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하구조 보조형 웨이퍼 디자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치는 원래 삽입형 과열저감기를 설치할 수 없는 6인치 미만의 소구경 증기 배관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웨이퍼 형태여서 증기 배관의 두 플랜지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핵심은 축소된 직경의 목부 벤투리인데요. 이 벤투리 덕분에 물이 웨이퍼 전체 둘레를 따라 완전히 분무되고 드릴로 가공한 홀이나 소형 노즐을 통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분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벤투리는 주입 지점에서 증기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미리파와 혼합 성능이 향상되며 최적 조건에서는 최저 약 10피트/세컨드, 즉 초당 3m의 낮은 증기 속도에서도 적정하게 작동합니다. 특수 기하 구조를 적용하여 유동을 최적화한 웨이퍼 설계 도면입니다. 앞서 본 웨이퍼 디자인의 성능을 정리하면 중간 정도의 부하 변동 제어가 가능하고 레인지어빌리티는 20대 1까지 처리합니다. 설치는 1인치부터 24인치까지의 증기 배관에 가능하며 중간 수준의 CV 요구에 대응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하류 증기 라인의 온도 센서 신호를 받아 급수를 계량하는 외부 워터 컨트롤 밸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어서 증기 컨디셔닝 밸브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증기 컨디셔닝 밸브는 주어진 용도에 필요한 수준까지 증기의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낮추는 장치입니다. 이런 용도는 대개 높은 입고 압력과 온도를 다루며 두 물성을 모두 크게 저감해야 하기 때문에 고압 고온의 증기 하중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단조 및 용접 가공 바디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조 바디가 가지는 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조제는 주조 밸브 바디에 비해 더 높은 설계 응력을 허용하고 결정 조직이 개선되며
본질적인 재질 건전성을 갖습니다. 또한 단조 구조는 클래스 4500까지는 물론 중간 및 특수 클래스 등급까지도 주조 바디보다 훨씬 수월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 저감의 결과로 증기 물성이 자주 극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단조 및 용접 가공된 밸브 바디 설계에서는 확장 출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 출구는 압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출구 증기 속도를 제어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출구 압력이 낮아지므로 단조 용접 설계에서는 인접 배관에 더 잘 맞도록 입구와 출구 연결부에 서로 다른 압력 클래스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기 컨디셔닝 밸브 특징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압력 저감 기능과 과열 저감 기능을 두 개의 개별 장치 대신 하나의 밸브에 통합했을 때 얻는 이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입구와 출구 연결부를 인접 배관에 더 가깝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압력 저감 요소 하류에 형성되는 난류 팽창 영역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분무수 혼합이 개선됩니다. 레인지어빌리티도 향상되고 분무수 주입에 따른 추가적인 소음 감쇄 효과로 소음 저감이 더욱 커집니다. 일부 설계에서는 통합된 피드포워드 기능 덕분에 응답 시간이 개선되며 무엇보다 단 하나의 장치만 설치하고 정비하면 되므로 작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살리는 여러 증기 컨디셔닝 밸브 설계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들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증기 컨디셔닝 밸브의 특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밸브는 압력 제어와 온도 제어라는 두 기능을 하나의 제어 요소 유닛 안에 통합한 최신 기술의 증기 압력 온도 제어 장치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더 엄격해진 플랜트 운전 요구에 따라 증기 상태를 더 잘 제어할 필요가 커졌는데 증기 컨디셔닝 밸브가 바로 그 요구에 답합니다. 또한 동등한 기능을 하는 과열 저감기와 압력 저감 스테이션을 따로 두는 경우와 비교해 더 나은 온도 제어와 향상된 소음 저감을 제공하면서도 배관 및 설치상의 제약이 더 적습니다. 증기 컨디셔닝 밸브의 설계는 처리해야 하는 용도만큼이나 상당히 다양하며 각 설계는 광범위한 조건과 고객이 지정한 요구사항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고유한 특성이나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기의 상태를 최적화하여 조절하는 증기 컨디셔닝 밸브의 요령입니다. 그림 7-8에 나타난 증기 컨디셔닝 밸브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밸브는 압력 제어와 온도 제어를 하나의 밸브에 결합한 것으로 개발 과정에서 유한요소에서 즉 FEA와 전산유체역학, 즉 CFD 도구를 사용해 밸브의 작동 성능과 전체 신뢰성을 최적화했습니다. 견고한 설계 덕분에 전체 주증기 압력 강화를 처리할 수 있으며 플로업 구성과 제어 밸브 소음 저감 기술이 결합되어 과도한 소음과 진동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그림 7-9에 보이는 단순화된 트림 구성은 터빈 트립 시에 겪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수용합니다. 이 케이지는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해 침탄 경화 처리되어 있습니다. 밸브 내부의 유로와 구성 부품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단면도입니다. 스팀 컨디셔닝 밸브의 내부 트림 구성과 분무수 매니폴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케이지는 케이스 경화 처리를 거쳐 최대 수명을 확보하며 열에 의해 유발되는 급격한 온도 변동, 즉 열적 변동이 일어날 때 자유롭게 팽창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밸브 플러그는 연속적으로 가이드되는 방식이고 코발트계 오버레이를 가이드 밴드로도 쓰고 동시에 시트에 대한 긴밀한 금속대 금속 차단을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합니다. 압력을 떨어뜨리는 감압단의 바로 하류에는 분무수 매니폴드가 자리합니다. 이 매니폴드는 가변 형상이면서 배압으로 작동하는 분무 노즐을 갖추어 분무수의 혼합과 빠른 기화를 극대화합니다. 이 분무 노즐은 원래 복수기 덤프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것인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하류 증기압이 포화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무수가 플래싱, 즉 급격히 끌어 증발하면서 해당 노즐의 유동 특성과 용량을 운전상 임계점에서 크게 바꿔버리게 됩니다. 배압 바크프레스 수레에 의해 작동하여 분무량을 조절하는 가변 노즐입니다. 앞서 언급한 가변 형상이면서 배압으로 작동하는 분무 노즐의 플래싱 대응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류 증기압이 포화 수준 아래로 내려가 분무수가 플래싱하면 노즐의 용량과 유동 특성이 운전상 임계점에서 급격히 변합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분무 노즐 안쪽의 밸브 플러그에는 스프링 하중을 걸어둡니다. 플래싱이 일어나면 이 스프링 하중이 플러그를 강제로 닫는 방향으로 밀어주어 노즐 용량이 급변하는 현상을 차단하게 됩니다. 플래싱이 발생했을 때 노즐의 거동과 분무수 분사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래싱이 일어나면 유체의 압축성이 변하고 이때 노즐 스프링이 노즐을 닫으면서 유체 레그를 다시 가압하도록 강제합니다. 재가압이 끝나면 유체는 다시 액체 특성을 되찾고 복수기로 향하는 유동이 재확립됩니다. 스팀 컨디셔닝 밸브는 분무수를 파이프 벽 쪽이 아니라 배관 중심을 향해 분사하며 분사점의 개수는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기 압력차가 클 경우에는 더 큰 비체적을 수용하기 위해 밸브 출구 크기가 급격히 커지는데
이에 맞추어 출구 둘레의 노즐 수를 늘려 배치함으로써 분무수가 더 고르고 완전하게 분포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증기 냉각기 및 스파저 기술 부분입니다. 고온의 증기를 효율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증기 냉각기의 구성입니다. 단순화된 트림이 제공하는 성능 범위와 압력 제어와 온도 저감을 분리하는 스팀 쿨러 구성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스팀 컨디셔닝 밸브의 단순화된 트림 배치 덕분에 적용 범위를 더 높은 압력 등급, 즉 ANSI 클래스 2500까지와 더 높은 운전 온도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형 플러그 구성은 클래스 5 차단과 선형 유량 특성을 제공합니다. 이 밸브는 보통 고성능 공합 피스톤 액추에이터를 디지털 밸브 컨트롤러와 조합해 사용하는데 매우 정확한 스텝 응답을 유지하면서도 2초 미만의 풀스트로크를 완료합니다. 100원 여건이 요구할 경우에는 스팀 컨디셔닝 밸브를 별도 구성품으로 나누어 압력 제어는 밸브 본체에서 하고 온도 감소는 하류의 스팀 쿨러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팀 쿨러는 감압 기능과 거열 저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적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스팀 쿨러의 내부 구조와 이어서 등장하는 스팀 스파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팀 쿨러는 급수 공급 매니폴드를 갖추고 있는데 매니폴드는 여러 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매니폴드는 출구부 파이프 벽에 설치된 다수의 개별 분무 노즐로 냉각수를 공급합니다. 그 결과 미세한 분무가 축방향으로 흐르는 증기의 높은 난류 속으로 반경 방향, 즉 방사상으로 분사됩니다. 물의 넓은 접촉 표면적과 증기의 높은 난류가 결합되어 매우 효율적인 혼합과 빠른 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스팀 스파저는 그림 7-12번과 7-13번에 나타나 있으며 증기를 복수기나 터빈 배기 덕트로 안전하게 방출하기 위한 감압 장치입니다. 드릴레드 홀의 기술을 적용하여 증기 분사 시 발생하는 소음을 억제한 스파저입니다. 물티스탁의 압력 강화 기법을 통해 유동을 안정화한 증기 스파저입니다. 다음은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 부분입니다. 스팀 스파저와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스팀 스파저는 증기를 응축기나 터빈 배기 덕트로 안전하게 방출하기 위한 감압 장치입니다. 그림 72는 드릴드홀, 즉 천공 방식의 소음 제어 기술을 적용한 스파저이고 그림 73은 다단 감압 기법을 사용한 스파저입니다. 스파저는 단순한 방출 부품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터빈 바이패스 밸브 쪽에 배압을 만들어주고 증기 속도를 제한하며 그 덕분에 바이패스 밸브와 스파저 사이 배관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파저 설계는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또한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스파저의 설계뿐 아니라 설치 방식까지도 전체 시스템 소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끝으로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은 발전소의 운전 방식이 바뀌어 오면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온 구성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수요가 크게 출렁이는 상황에 빠르게 응답해야 하는 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전형적인 하루 운전을 그려보면 최소 부하로 시작해서 하루 대부분은 최대 용량으로 운전하다가 다시 빠르게 최소 출력으로 떨어뜨리고 또 전부하로 끌어올리는 시계 변동이 24시간 안에 반복됩니다. 보일러와 터빈, 응축기를 비롯한 관련 설비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어떤 형태로든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이 없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보일러를 터빈과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기동 모드이거나 발전 요구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바이패스는 증기가 흐를 대체 경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증기를 평소 터빈 팽창 과정이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한 압력과 온도 수준으로 조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터빈 바이패스가 설비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경제적 이점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기의 대체 유로를 제공함으로써 바이패스 시스템은 열적 변동과 압력 변동에서 비롯될 수 있는 터빈, 보일러, 응축기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은 설비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극히 빠른 개폐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데 이는 작동에 필요한 힘과 제어를 함께 제공하는 전기유압식 작동 시스템, 즉 EHS로 구현됩니다. 또한 신규 플랜트를 시운전할 때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 덕분에 보일러를 터빈과 분리해서 따로 기동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랜트 기동을 더 빠르게 해주어 상당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페루프 구성은 처리된 급수가 대기 중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고 주변으로 나가는 소음 배출도 줄여줍니다. 터빈 바이패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그림 74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비 목록을 보면 첫째 고압 터빈 바이패스 증기 밸브, 둘째 고압 터빈 바이패스 제어 및 물 차단 밸브, 셋째 EHS 전기유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전기유압 시스템은 다시 전기 제어 로직과 유압 제어 로직, 어큐뮬레이터와 어큐뮬레이터 동력계, 유압 동력 유닛, 제어 캐비닛, 그리고 피스톤 액추에이터와 비례 밸브로 구성됩니다.
시스템 전체를 크게 묶으면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인데 터빈 바이패스 밸브, 터빈 바이패스 물 제어 밸브, 그리고 전기 유압 시스템입니다. 터빈 바이패스 밸브는 저하병이든 고하병이든 대개 앞서 설명드린 매니폴드 설계의 스팀 컨디셔닝 밸브이며 긴밀 차단 성능인 클래스 5를 갖추고 있습니다. 터빈을 거치지 않고 증기를 직접 배출하거나 해수하는 바이패스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바이패스 밸브를 분리해 구성하는 경우와 물 제어 밸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설치 요건 때문에 이 매니폴드형 밸브들은 때때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밸브의 감압 담당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출구 측 매니폴드 쿨러 부분인데 이 쿨러 부분은 응축기에 더 가깝게 배치됩니다. 다만 구성이 어떻든 간에 비용 효율적인 해법은 하류의 고정 오리피스 장치, 보통은 스파저를 두어 최종 감압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응축기로 향하는 출구 배관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설비 목록의 나머지를 보면 넷째 저압 터빈 바이패스 증기 밸브, 다섯째 저압 터빈 바이패스 물 밸브, 그리고 여섯째는 선택사항인 저압 터빈 바이패스 증기 정지 밸브가 있습니다. 끝으로 터빈 바이패스 물 제어 밸브는 바이패스 밸브로 가는 물의 유량을 제어하는데 설비 보호 요건상 이 밸브들은 반드시 긴밀 차단 성능인 클래스 5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밸브 구동을 담당하는 전기 유압 시스템, 즉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밸브를 실제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핵심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구동을 수행하는 유압 액추에이터, 즉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입니다. 둘째는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유압 어큐뮬레이터와 파워 유닛입니다. 셋째는 시스템의 동작을 지령하고 관리하는 제어 유닛과 운전 로직, 오퍼레이팅 로직입니다. 이 세 요소가 함께 작동하면서 밸브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구동하게 됩니다.